올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믿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대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대가 흔들리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 미국 연준 의장이자 재무장관을 지낸 제닛 옐런이 오늘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해 더욱 주저하게 됐다.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어떻게 내 대출이자까지 닿는 건지 오늘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루 만에 17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면 원래는 채권이 올라야 합니다. 주식에서 빠져나간 돈이 채권으로 몰리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채권도 같이 폭락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가 과거 위기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 채권까지 같이 내렸을까요? 답은 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도 올라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내 대출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린 뒤 올해 초 첫 회의에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이란 사태가 더해졌습니다. 오늘 S&P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옐런 전 장관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충격이 더해지면서 유가가 상당히 올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유가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도 오늘시 NBC에서 비슷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끈적할 수 있다.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가볍게 볼 인물들이 아닙니다. 옐런은 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다이먼은 세계 최대 투자은행의 수장입니다. 이들이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패드워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금리 결정 확률에 베팅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오는 6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전날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연준이 못 내리면 한국은행도 못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매우 불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동결된 상태입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를 고려한다는 문구를 회의 성명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환율 불안과 미국 연준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가 그 불확실성을 더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왜 연준이 못 내리면 한국은행도 못 내리는 걸까요?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면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돈을 옮깁니다.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으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국내 물가까지 자극합니다. 오늘도 그 신호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번 사태 직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압력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내 대출이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입니다. 지금 시중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는 대략 4% 안팎 수준입니다. 고정금리는 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변동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가 자동으로 따라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오늘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미 높은 관세 비용, 꺾이지 않는 서비스 물가 위에 유가 상승이라는 공급 충격까지 더해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변동금리로 버티던 전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버텨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경기가 나쁘다고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물가가 오른다고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어집니다. 연준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딜레마가 길어질수록 대출 이자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의 시간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대출 구조를 지금 이 상황과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것이냐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웰스파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장기전으로 이어지거나 해상 항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공습 수준에서 끝나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오늘 흔들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시나리오의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전쟁이 4주에서 5주 이상 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 투입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전쟁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고 호르무즈가 실제로 막힌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 이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변동금리 대출도 높은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전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단기 충격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구조적 변화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 판단의 차이가 앞으로 대출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사이에 갱신 시점이 지나가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오늘 당장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지금 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금리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은행 앱을 열어서 대출 상품 정보를 오늘 확인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시작입니다. 둘째, 담당 은행에 지금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두십시오. 결정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대응 속도가 다릅니다. 셋째, 앞으로 육아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두 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육아가 오르고 있는지 안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란과의 협상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육아가 계속 오르고 협상 기미가 없다면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육아가 안정되고 협상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만 봐도 내 대출 전략의 방향이 보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내 통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